어디 잘 들리죠? 네. 자,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돈 번 사례는 2개, 그 다음에 떼인 사례는 7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해본 사례 7개, 오늘은 이제 번 사례는 2개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봅니다. 우리 수강생이 야간반인데 김해 삼계동에 있는 요 상가를 봤어요. 걸린 상가 한번 보겠습니다. 11에 16291 한번 봅니다. (16291) 한번 봅니다. 여기 이제 김해 상가인데 여기에 또 8층이 지금 나와 있다, 그죠? 8층이 배당 쪽이는 이게 변경. 자, 일단 놔두고요. 밑에를 보면 상가가 여러 개 있어요. 쭉 나와가지고 4층하고 5층을 이제 견주다가 4층을 낙찰받기를 원했습니다. 수강생이 봅니다. 자, 여기 있죠. 물건이 이제 물건번호 많습니다. 많은데 물건번호 4번 걸린 상가를 눈에 띄었어요. 상가를. 가격을 보니까 이제 3차가 돼갖고 64%가 되어 있습니다. 64%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상가가 이렇게 해서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가가. 그래서 이제 전부 거의 다 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게 이제 논수를 한 것 같아요. 학원. 이제 대입시 학원 쪽입니다. 이게가. 그래서 여기 4층을 자기가 이제 마음 먹고 이제 저녁반에 쉬는 시간에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낙찰 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 왔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 설명이 말이 재계약이 바로 되겠느냐 하니까 바로 되겠대.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오고 보니까 바글바글하고 그냥 재계약을 안 하고 딴 데 이전하고 그럴 계획은 없는 것 같고 바로 계약은 되겠다. 오케이, 그럼 들어가자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 잘 보세요. 지금 이제 천에 1억에 365만원입니다. 401호 500이라고 두 개 층을. 그래서 배당료 했죠. 배당료고 제가 얘기했어요. 요 공실은 가급적이면은 낙찰 받지 마라 했다, 그죠? 공실은 배당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2개 중에 절반이니까 5천에 한 180만원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5천에 180이면 어떻게 되죠? 180만원이면 1억 8천, 5천 다음은 2억 3천이죠. 한산보전금이. 2억 3천 곱하기 2배 하면은 4억 6천. 알겠어요? 시세는 4억 6천짜리다. 이만 4억 6천. 빚은 많아요. 빚은 다 오른쪽 소비되니까 문제 없어 갖고요. 그래서 빚은 많은데, 아까 시세가 아까 얼마쯤 나왔죠, 대강? 4억 6천 오죠, 4억 6천. 요거는 계산하는 방법 알겠죠? 자, 다시. 요게 지금 2개라서 그렇지 하나로 보면은 5천에 180입니다. 5천에 보증금 5천에 월세가 180이라면은 180만원 곱하기 100을 하면 1억 8천이죠. 5천 다음은 총 얼마입니까? 한산보증금이 2억 3천이다. 2억 3천인데 곱하기 2배를 하면은 시세다 하더라. 그죠? 그러면 4억 6천짜리인데 낙찰을 받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시세는 4억 6천 간다 이 말이죠. 월세 기준 하면은 이제 한산 수익률을 보면 그렇다. 수익률을 보면은 그러면은 상중 가는 건데 3차인데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통 자, 여기서 좀 더 써야 된다 얘기를 하거든요. 항시요. 제가 보통 한 1, 2천은 더 쓰라 하는데 이 사람하고 2등하고 차이 보면은 500만원입니다. 500만원. 딸랑 500만원 차이. 떨어진 사람은 아무 효과가 없는 거고 전혀 수익이 없는 거고 된 사람은 정말 요 1억 벌었거든요. 한 달에 월세를 100몇십만원씩 한 5년 받다가 플러스 1억 해가지고 팔았습니다. 1억 해가지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요겁니다. 중요한 거는 1등하고 2등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낙찰 받으면 보통 옛날에는요 지금 80% 대출 보투됐어요. 옛날에는. 그러면은 예로 그래요. 1000만원을 더 쓰자. 예로 제가 항상 하죠. 1차도 쓸 때 요 쓸 때
1, 2천만 더 쓰라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작기 사고 써가지고 되면 좋긴 좋죠. 그러나 내가 좋다고 들어가면은 다른 사람 들어옵니다. 대부분 8, 9하면 다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그것은 이제 이게 되는데, 그럼 1,000만 더 쓰면요 100% 자기 장가 가는 사람이 드물어요. 대부분 대출을 많이 받아요. 보통 7, 80을 받습니다. 그럼 80을 받는다 보고, 그럼 1,000만 더 써봤자 여러분 돈은 200만원 꼴랑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200만원이고 200만 더 들어가고, 이자는 예로 뭐 1억에 보통 상가는 4% 크면 월 한 30만 되는데, 1,000만 더 써봤자 여러분이 3만원 정도 밖에 더 안 씁니다. 이자가 더 붙진 않아요. 그래서 1,000만원이면은 대출 800 받고 내 돈 200 하고 이자가 한 달에 한 3만원 정도 더 들어간다. 그거는 부담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물론 안 써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쓰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됐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쓰실 때는 한 1, 2천 더 쓰는 거를 대원칙 합니다. 대원칙은. 아시겠어요? 대원칙입니다.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을 받는다 그러면 어차피 좀 더 쓰면 대출 좀 더 해주는 거예요. 작게 쓰면 작게 해주는 거. 대출은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됐습니다. 돼가지고 결국은 여기 이제 두 개를 500유로는 김해의 김영동 씨라고 한빛 경매 김영동 씨가 낙찰받았고, 우리 수강생 둘이서 손을 잡고 이제 의논을 했는데 440만 주겠다 매달 월세를. 알겠죠? 4천 5천을 자기 법인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 모아치는 5천에 220이다. 자, 보세요. 5천에 220이다. 그럼 한산 보증금 얼마입니까? 한산 보증금에. 한산 보증금은 2억 7천이죠. 한산 보증 2억 7천 밑으로 낙찰받았어요. 상당히 좋은 겁니다. 한산 보증금 밑으로 낙찰받는 거는, 각거나 밑으로 받는 거는 상당히 잘 받은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2억 7천인데 3억 5천 받았다 그러면 적당히 받은 거고, 2억 7천인데 같이 받았다 그러면 막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요새는 괜찮은 거예요. 구하기 힘들어요. 근데 조금 더 알로 받았다면 좋은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낙찰을 받고, 이 친구는 이제 사실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인데 낙찰을 받고 제가 알기로는 한 4, 5년 정도 지났습니다. 지내가지고 1억 넘게 딱 버렸어요. 1억을 더 버렸어요. 그럼 1억 버리면 세금은 얼마입니까? 세금이. 자, 우리 상가낙찰 받았어요. 2억이 받아 3억이 팔았어요. 1억 버렸어요. 1년 미만이면 몇 프로죠? 55%, 5,500. 1년 지나면은 4,400. 2년 지나면은 2,200. 자, 외우세요. 상가낙찰 받았는데 1억을 버렸어. 1억을 단타로. 단타 1억이다 그러면 5,500. 1년 미만에 5,500. 1년에서 2년 사이는 4,400. 2년 지나면은 무조건 2,200. 그러면 몇 년 뒤에 팔아야 됩니까? 2년 뒤에 파는 게 제일 좋아요. 2년 뒤에 파는 것이 2년이든 3년이든 4년이든 5년이든 좌우지간 2년 지내서 파는 것입니다. 근데 원장님은 한 1년 지나서 10한 3개월, 4개월 만에 팔게 됐어요. 할 때는 잔금을 25개월 정도로 자기 취득한 날로부터 조금 2년이 조금 초간 쪽으로 잔금 맞추는 게 좋습니다. 이해가시죠? 1년 지나서 내가 팔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1년 반쯤 지나서 팔게 되다 그러면 잔금 기일을 6개월 정도 늦춰가지고 25개월째 되는 날, 그때를 잔금을 맞추는 것이 세금에서 4,400 낼 게 아니고 2,200 낸다.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는요, 1, 2천만원 더 써야 된다. 그거를 강조하고 싶어요. 아시겠어요? 경매에서는 시장 가서 콩나물 사듯이 따지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좀 뭐랄까 무식하고 용감해야 됩니다. 쓸 때는 조금 더 써야 돼요. 알겠어요? 조금 더. 어차피 대출 80 받는다 이렇게 딱 답이 나오면은 좀 더 쓰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뭐 좌우지간 뭐 여러 공무원들 번 것도 약한데 월세를 단단하게 220만원 이렇게 받다가, 그죠? 받다가 물론 대출을 한 2억 받았다 그러면은 2억 받으면은 대출 1억에 대출이자 얼마입니까? 제가 한 달에 딱 외우세요. 30만원. 1억에 4%에 30만원. 그럼 뭐 2억이면 얼마입니까? 60만원. 그럼 220 받았는데 60 빼면 한 달에 얼마 남죠? 160만. 160만. 자, 160만 한 5년 받아보세요. 기분 좋을까 나쁠까? 기분 좋죠? 그죠? 신랑 가져오는 것도 얼마 안 되는데, 그거 한 150만원, 160만원 정도 매달, 한 6년 동안, 5, 6년 동안 받아보면은 좋습니다. 가정에 도움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팔게 됐어요. 팔아라 하니까 또 팔게 됐는데, 한 1억 벌여갖고 2,200 세금 주고 7,800원 진짜 통장에 수입이 됐다. 괜찮은 거죠? 자, 넘어갑니다. 저런 거를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돼요. 찾으셔가지고 잘 찾아보면 있어요. 자, 그 다음 봅니다. 요거는 더 좋은 겁니다. 왜냐 그러면은 한 달에 한 330만원 정도 월세를 받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보니까 대주야 띠도 뭐 한 270만원 정도 보고 있으니까 한번 봅니다. 12에 6840입니다. 원장님 말하는 거는 거의 99%가 맞는 이야기입니다. 없는 이야기를 지내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저는 또 지낼지도 모르고, 은행 지점장이 뭡니까? 정지, 성실, 그런데 지금 3, 4년 동안 있다 왔기 때문에 없는 거를 만들어 갖고 지내고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듣고 그대로 딱 여러분들 아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요것도 보세요. 두 개가 나왔어요. 두 개가 이렇게 1번, 2번 물고 나왔죠. 그래서 이제 여기 낙찰을 받는데 하나 봅니다. 이거는 이제 옵스텔이에요. 옵스텔인데 평수가 좀 큽니다. 150평 전용 상당히 크죠. 지금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운데, 좌우지간 이 옵스텔이 지금 누가 쓰고 있느냐 하니까 601호, 701호가 나왔습니다. 이게 나오는데, 우리 수학 요거 받았어요. 요거를 봤는데, 요 보면은 뭐죠? 롯데 손보죠. 롯데 손해보험. 이 보험사, 금융기관, 증권사, 은행 전부 다 지금 지점을 여러 1000개 다 크면 한 300개, 20, 30개로 프로로 지금 줄입니다. 아시겠어요? 인원도 줄죠. 비대면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은행 점포가, 카카오뱅크는 지금 지점도 없잖아요. 없는데 은행 돌아가는데 그런 파인데, 은행에서 지점을 많이 갈 필요 없어요. 전부 다 줄여요. 그럼 요것도 이제 절반 줄이려고 이제 집주인한테 연락한 겁니다. 이거 줄여달라, 그리고 전세금 달라 했더니 두 개를 전세를 매준다 그러면요 9억 줬어요. 9억. 알겠어요? 많이 줬죠? 9억 줬는데 이 경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는, 은행 금융권은 전세권 설정 안 해요. 대부분 다 건저당합니다. 은행도 마찬가지고 건저당을 해가지고 11억 7천 이렇게 했죠. 하고 경매 넣을 때는 9억입니다. 19금이 9억. 전세금 9억이니까 9억 내놔라 이 말입니다. 9억. 자, 그랬는데 6층이 팔렸습니다. 팔렸는데, 자, 누가 1등 했어요. 저녁에 부인이 물어봅니다. 여보야, 몇 명 들어왔노? 1등 했나? 1등 했대요. 몇 명 들어온대? 내 혼채. 얼마 더 썼노? 5천만원. 이러니까 부인이 뭐랍니까? 아이고, 또둥아. 그만 100만원 더 쓰지, 뭐 5천만원씩 더 쓰고 앉아있노? 이래가지고 한번 붙은 거예요. 그러면 잔금을 넣습니까? 안 넣죠? 그러면. 미납하죠? 자, 미납하고 다시 놓으면은 보통 유찰이 많아요. 유찰이 많고 한 2달 뒤에 유찰이 되고요. 또 한 달 뒤에 놓으면은 또 이게 금액이 거의 물건이 좋으면은 요 금액을 조금 뛰넘습니다. 요 금액을. 아시겠어요?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자, 그래갖고 미납이 됐습니다. 그럼 이 친구는 얼마 뛰죠? 2,090만 뛰죠? 10%. 뛰고 이 친구가 요 A다 그자. A가 요 들어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안 되죠? A의 부인은 됩니다. 부인은, 배우자는 돼요. 배우자는. 자, 그래서 우리 수강생이 물건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수강생은 돈이 없어요. 없는데 여기 낙찰 받은 사람이 돈이 좀 많아요. 자, 이렇습니다. 원장님은 나는 돈은 1000만 전 뺏겼는데 자꾸 4억짜리 5억짜리 갖고 이야기해서 하면 어쩌는 말입니까? 이러는데, 물건이 좋으면요 침을 튀기면서 설명해 보세요. 물건이 좋다고. 그러면 돈 1, 2억 있는 사람이 감동을 합니다. 그럼 가보자. 물건 좀 더 낙찰 받습니다. 자, 낙찰 받고 월세가 잘 들어와요.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5만 1000만 줍니다. 그거 받으면 돼요. 받으면 뭐 법적으로 큰 문제 있느냐? 없는 것 같아. 수고비를 받았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낙찰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 낙찰자 내가 잘 압니다. 재능시설 같이 해본, 옛날에 서로 같이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잘 알아요. 부부간에. 자, 그래서 이분이 낙찰을 받고 어떻게 했느냐? 2억 1600에 낙찰을 받고요. 한번 보세요. 1600에 낙찰을 받고, 여기 있죠? 낙찰가 2억 1600, 취득세 4.6%. 그죠? 그래서 2억 2600인데, 대출을 80% 받다 보면은, 이분 대출을 안 받았어요. 돈이 많아가지고. 받다 보면은 대출이자는 한 달에 월 61만원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2억 같으면은 대강 얼마입니까?
1억에 30만원, 2억이 뭐 60만원 딱 외우세요. 대출이자 4%, 연 4% 계산하세요. 30만원, 60만원. 그래서 여기에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가 요 위에 있다가 요 비잡아가지고 요 절반을 임차를 했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 그럼 나머지도 들어오해가지고 결국은 보증금 1억에 월세 330이나 인들나요. 자, 그러면은 아까 대출자가 얼마죠? 61만원이죠. 60만 빼면 한 달에 한 270만 되죠. 자, 270만원을, 근데 보증금을 또 1억 받았으니까, 요거는 더 그러면 대출을 1억 끌 수 있단 말입니다. 그죠? 오히려 이분은 대출을 1억 7,200 대출 받아 하더라도 2억 1,600하고 취득원가 2억 2,600이니까 1억 7,200하고 차이가 뭐 한 5천, 4천, 5천 밖에 안 되는데 보증금 1억을 받았으니까 투자금에 죄송하네요. 투자금 5,400에 보증금 1억이니까 통장에 돈이 남았죠. 4,600이 남았어요. 남고 한 달에 330에서 61만원 빼니까 한 170만원씩. 결국 투자금 100% 회수하고 4,600 인여금 생기고 월 269만원 통장에 한 지금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벌써 8년 지났어요. 8년.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성공이다, 실패다? 성공이죠. 성공입니다. 아니, 계산에 내 돈 4,600 남고, 통장에 남고, 한 달에 한 270만원씩 지금까지 8년 동안 매달 도는 겁니다. 매달. 그 상가를 잘 받으면 이제 이런 혜택이 있고, 토지나 대지를 그냥 빈털을 받으면 이런 혜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토지를 샀어요. 내가 돈이 한 2억 있어서 뭐 3억, 4억 되는 거를 떨려고 2억 샀습니다. 자, 10년 지났어요. 기도를 많이 했더니 1억 더 붙여가 팔았어요. 그거보다는 상가 낳는 게 더 낫습니다. 월세 잘 받는 게. 알겠어요? 매달 받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매달 받는 거는. 그래서 상가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검색은 이렇게 하면 돼요. 집에 가셔가지고 구독시험 가서 경매 검색 가서 그죠? 물건 종류 보면 상업용 있어요. 주거용 상업용인데 상업용에서 주로가 그린 상가죠. 그린 상가 이래가지고 검색해 봅니다. 해보면은 전국에 945개 나오죠. 그린 상가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그린 상가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예로 이렇게 쭉 나오죠. 상가가 쭉 뭐 많습니다. 제목은 그린 상가 그죠? 요거는 이제 지분 가지고 한 거네요. 그래서 요런 거는 입찰하지 마라 내 이야기는. 알겠죠? 임차인 없고 전부 다 소유자가 점유한다, 임차인 없다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안 하면 좋아요. 가급적이면은 이것도 보면요, 상가죠. 원주의 그린 상가 전용이 80평인데 4억에 떨었습니다. 절반에 떨었습니다. 그죠? 절반에 떨었는데 쭉 봅니다. 보면서 이제 상가를 보죠. 근데 보니까 이게 뭐가 지금 임차인이 있다 없다 지금 없다. 이러면은 통과. 무슨 말 그렇죠? 자꾸 여기다가 미련 두지 말고 통과를 하시라고. 통과를 하고 월세가 아까처럼 배당 요구된 거 그런 거 위주로 합니다. 이해가시죠? 배당 요구된 거 위주로 찾아가지고 이런 것도 대부분은 통과를 하는 게 좋아요. 통과가 좋아요. 지금 이 사람들도 다 비가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임대 난다 그거 쉽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대부분 비가 많다 그죠?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상가를 잘 선별해서 찾으시면은 도움이 된다. 자, 2번 봅니다. 제가 학원을 하고 있다 보니까 원장님 수강하러 옵니다. 수강 신청서로. 그래서 돈이 별로 없대요. 얼마 안 돼요. 얼마에 나긴 한 1,000만원 정도 뭐 일일이 한번 1,000만원 있대요. 이거 경매 되겠습니까? 됩니다. 1,000만원. 자, 예로 경남 지역에 2,000만원 이하 소액으로 낙찰받을 수 있는 물건이 있는가 봅니다. 제가 보니까 경매는 2,100건, 공매는 1,200건, 한 3,400건이 있습니다. 2,000만원 이하 지금 움직이는 게. 그러면 3,500건 중에서 돈 되는 게 없다? 아닙니다. 보석은 있어요. 찾아보면. 지금 대출이 좀 어렵죠? 지금 뭐 보기에는 뭐 뉴스 보니까 주택담보대출도 못 해주겠다. 신용대출도 앞으로 연봉이 하는 이상은 절대 안 된다. 뭐 등등 해서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돈을 너무 그냥 이자도 안 나오는데 월세도 안 나오는데 팍 넣어가지고 5년 10년 끌고 가는 것보다는 월세가 나오는 게 좋아요. 월세가 나오는 게. 자, 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2천만원 밖에 없다 그러면요, 집에서 이렇게 검사합니다. 2천만원, 2천만원도 큰 돈이에요.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독션 가서, 우자입니까? 경매 검색 가서 최저 가격에, 그죠? 최저 가격에 이거 넣습니다. 여기다가 여러 2천만원, 제로부터 2천만원 검색하니까 2200개 나온대요. 2200개. 진눈에 띄는 게. 공매도 있어요. 공매도 한 1000 몇백 개 나옵니다. 공매도 이게 보면은 최저가 2천만원이라니까 공매를 검색해 보니까 지금 움직이는 것이 4,500개 중에서 1,500개가 2천만. 그러면 경고매 합치면은 거의 한 3,500개가 나와요. 그럼 그걸 찾아보면 됩니다. 찾아보면은 이게 또 2천만원이 또 떨어지겠죠. 1,000만원 될 때도 있을 끼고 막 있을 겁니다. 그래서 쭉 찾아보시면은 임대가 들어가서 그렇네요. 임대를 빼고 매각을 해갖고 검색을 하니까 1,500건 중에서 1,300건 정도 나옵니다. 1,300건. 그래서 이제 금액이 300에서 떨어진 것도 있고 뭐 많죠. 많이 있습니다. 잘 찾아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도움되는 게 있을 겁니다. 아시겠어요? 도움되는 거. 지금은 지분 같은 이런 것도 좋을 수가 있어요. 지분 이런 것도 잘 보시고 뭐가 도움이 될지 이제 공부를 하세요.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2천만 이하도 많이 나오더라. 알죠? 경공매에서. 자, 봅니다. 왜 공매를 왜 빼야 되는가? 공매를 왜 빼야 되는가? 이야기입니다. 공매를 3번에 보면요. 낙찰가, 응찰자 수가 경매보다 보통 적더라. 적더라. 그죠? 이 같은 모텔인데 위에 거는 이제 경매로 달립니다. 산호동은. 그래서 요거는 공매에서 여러 시한장 여관을 대구 사람이 낙찰받습니다. 1억 4,100에 받아가지고 봤죠? 그때 몇 명 돌립니까? 1명. 공매는 1명. 며칠 뒤에 경매는 11명. 똑같은 물건인데 이걸 우리가 이제 경매와 공매의 경합이라 그래요. 경합은 먼저 낙찰받는 게 장땡이가 아니고 잔금을 누가 먼저 엮고 이전을 하느냐, 그게 장땡입니다. 알겠죠? 먼저 낙찰받는 거는 둘째예요. 잔금을 이제 먼저 요 보면 있습니다. 요 보면은 이제 삼성화재는 건조당을 했습니다. 이렇게 경매를 하는 거고, 마산시는 압류해 가지고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뭐 물론 공매공고 이제 공매공고 해갖고 이제 등기부에 찍히지만은 옛날에는 그냥 압류해 가지고 자산을 넣는 겁니다. 그 마산시에서 압류한 것이 요겁니다. 낙찰된 것이 공매 요거고, 그 다음에 경매에서는요 11명이더라. 11명이 2억 3천에, 그죠? 11명이 2억 3천. 07에 3588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제 공매를 모르면은, 자 봅니다. 이게 이제 4억 2,100에 1억 7천 떨어지니까 요 우리 창원지방법원 보는 요 바로 학원 앞입니다. 학원은 100m 난데요. 학원 앞에 있는데, 자 몇 명 들어오면 지금 몇 명 들어왔어요? 11명 들어오잖아요. 똑같은 게 아까 공매에서는 한 명이 1억 5천에 들어오는데 여기는 11명 들어와요. 경매는. 자 이럴 수가 있죠. 공매에서 그럼 사가지고 경매를 진행시기 보면은 잘 팔립니다. 알겠어요? 공매에서 싸게 사고, 특히 지분 같은 거, 땅 지분 같은 거 5분 1짜리 이런 거 사가지고 그거를 공유분할 소송해서 경매로 날려주면은, 경매에서는 홍보가 워낙 많이 보기 때문에 잘 팔립니다. 높게 팔리고 인원도 많고. 또 마찬가지죠. 그죠? 6천만 자기 샀어요. 그럼 이거 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공매 낙찰자가 법정 겁니다. 이러면 이제 1대1 사람 뭐 손을 잡았어요. 이야기 좀 합시다. 뭐냐? 자, 내가 능가 줄게. 2억 3천 내지 말고 내가 이전에서 바로 능가할 테니 1억 9천 능가할 테니까 내한테 사라. 꿈꾸 사는 거지 뭐. 아시겠죠?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제가 신안에 마산역 지임자할 때 찾아왔어요. 대출해더라고. 그래서 가만 보니까 느낌에 공매인 사람은 10%만 걸고 한 5천만원 벌고 빠져나갔고, 경매 낙찰도 한 4천만원 싸게 샀고, 둘 다 그러면 도움돼 버렸어요. 둘 다. 그럼 결국은 공매 낙찰자가 대구 그 친구가 멋쟁입니다. 1,400만원 걸고 열흘 보는 만에 바로 한 달 만에 한 5천만원 먹고 쏙 빠져 달라는 거예요. 이해가죠? 자, 그래서 공매를 배워야 된다 하면 공매를. 알겠죠? 여러 물건이 많아요. 찾아보면은 등기부에 임의경매 찍혀 있고 바로 밑에 본게는 공매공고 찍혀 있는 게 그런 겁니다. 공매공고 찍혀 있어요. 자, 그 다음 봅니다. 4번.
이 공장을 낙찰받는 경우 많이 있어요. 공장은 국가산업단지가 제일 좋아요. 우리 창원공단 이런 데입니다. 창원에, 그 다음에 인천의 남동공단 이런 데는 은행 지침에 보면요, 대출 100% 해주라. 예로 창원공단에 30억 감정이 나오는데 30억 대출해 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은행 지침에. 그게 뭐냐 하면은 남보에다 좋다 이야기입니다. 산업공단, 국가산업단지 공단은 누구든지 서로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잘 팔린다. 그 다음에 이제 전용 1번 이런 것들은 이제 왜 좋냐면은 이제 도금 같은 거, 그런 이제 도금 업종, 아주 오폐수가 많은 업종도 좀 수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가 가격이 비쌉니다. 그 다음에 중공업지요. 그죠? 중공업지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계획관리. 그럼 시골 같은 데는 계획관리까지는 괜찮은데 생산관리, 보정관리, 자연녹지 사고 요것들은 공장을 나중에 여러분들 땅을 사보세요. 요런 데에 제조 공장이 들어갈 수 있느냐?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생산관리, 보정관리는 이 제조 공장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주로가 제재소, 그 정도 아시겠죠? 김치 공장, 1차 산업 이런 데만 되지 일반 공장도 잘 안 돼요. 자, 그래서 가급적인 이제 위에 있는 한 줄 쭉 있는 요거는 괜찮은데 그거 외에는 받지 말자. 자, 동그랗게 배웁니다. 자연녹지 공장, 하만의 자연녹지. 자, 2번에 보니까 계획관리의 자연취락지구 공장, 3번에 생산관리 지역 공장, 4번에 보정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자, 이런 데는 가급적이면 안 받는 게 좋아요. 왜냐 하면요, 12에 1547 한번 볼까요? 1547. 자, 그런데 특례가 있어요. 이게 일단 봅시다. 12에 1547. 자, 이런 이제 김해 한림면에 보면은 공장이 잘생겼어요. 그죠? 뭐 제조, 뭐 선박 제조인가 뭔가 모르겠는데 공장이 막 그런 대로 잘 됐습니다. 그런데 땅을 보니까 생산관리지입니다. 생산관리지요. 자, 이게 만약에 빈트라크면요, 빈트라고 하면은 생산관리지역은 무슨 공장이 되느냐? 이 쉽지 않아요. 이게 보면은 이 생산관리지역 공장은요, 이거 써놨죠. 생산관리지역 해놨더니요, 생산관리지역. 그럼 여기는 김해시, 자 봅니다. 요를 볼 때는 주로 두 개를 보면 좋아요. 이게 일단은 별표, 별표를 보면 좋아요. 18을 보겠습니다.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18. 자, 이렇게 보면은 생산관리를 할 수 있는 건축물 해가지고요, 뭐 3층 이하가 되는데 공동주택 1종의 건생 2종의 건센데요. 근데 뭐 이건 일반적인데 이게 안 된단 말이죠. 이거 안 된다는 게 안 좋은 거예요. 일단 자 봅니다. 공장 봅니다. 공장을 쭉 보면요, 이건 오네. 8에 보면 오네. 자, 공장인데 공장 중에서 뭐 한다죠? 도전공장, 식품공장, 제재업 공장으로 한정한다 이 말입니다. 8에 보니까. 자, 다시요. 이거 쭉 보면 이래요. 그러면 도전공장, 식품공장, 제재업 공장이로서 대기 오염이 작은 것. 아주 제한적이죠. 그러면 생산관리는 여러분 땅을 사가지고 여러 1000평을 사고 공장을 짓겠다 하면 이런 공장 아니고는 신축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런 공장을 그러면 요거 사가지고 기존 공장을 사갖고 요거는 한번 이제 내가 조금 다른 선박 제조나 일 할 수 있는가 이리 물어보면은 선박 제조는 도전공장 아니잖아요. 김치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럼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예외로 요거 있죠. 예외로 보면은 계획조례 보면 있어요. 계획조례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가 있어요.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가 65조에 기존 공장이나 기존 용도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예로 여기는 뭐 포장지 하는 업체인데 내가 선박 제조를 하겠다 그러면요, 변경하는 경우에는 오폐수가 낮거나 같은 경우는 변경할 수 있대요. 그럼 기존 건축물은 된대요. 도전공장, 식품공장 아니라도 기존 건축물이 있을 때는 그게 부사질 때까지는 뭐 다른 업체가 들어도 되는데, 그 대신에 기존 공장의 오폐수가 100인데 100 같거나 밑으로 돼야 되지, 오폐수가 200이다 300이다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조항이 어디 나오느냐? 계획조는 어디? 계획조에 65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계획조는 어디 있죠? 계획조에. 도시계획조 어디 가면 됩니까? 자치법규. 그죠? 자치법규 시스템에 가면 있습니다. 요 가셔가지고, 이 아까 김해죠? 김해. 가면 경상남도의 예로, 이제, 김해시 이동입니다. 김해시. 이래갖고 이동합니다. 이동을 해서, 여기서, 이제, 계획조례 칩니다. 치면은 김해시 나오죠? 그러면 김해시 계획조례가 나올 겁니다. 김해시. 자, 넣었죠?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기존 건축물이니까 여기서 컨트롤 F 하면요, 뭐 칸이 생겨요. 그럼 여기서 이제 기존 일 치면은 잡힙니다. 자, 기존 뭐 나왔죠? 기존이 뭐 많이 나오네요. 아까 60, 아까 몇 조였죠? 그래서 기존 건축물에 이제 요 다 나오겠네요. 57조, 여기 있네. 자, 봅니다. 65조 번께네.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해놨더죠. 기존 공장이나 제조소, 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 폐수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자,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런 특례 조항이 있어요. 기존 신축할 때는 생산 관리에는 아까 도전공장, 제재소 뭐 이런 것밖에 안 됩니다. 아주 1차 산업, 김치 공장 이런 것밖에 안 되는데, 기존 건물이 생산 관리에 원래 있을 때는 그 업체의 오폐수 정도가 뭐 높지 않으면은 좋다. 막 선박 제조라도 들어오라. 기존 부상에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특례를 각 지자체마다 다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조금 괜찮아요. 괜찮은데 빈터는 이런 거를 받으면은 안 좋다. 빈터를 사가지고 공장을 짓겠다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넘어갑니다. 자, 5번 봅니다. 5번. 온비드 공매 500만원 이하 물건을 낙찰 받아보자 해놨는데, 지난번에 우리 캠코에 김성열 본점의 센터장이 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 본부로 와서 투자 설명을 합니다. 투자 설명회. 이 차원에서 그 캠코 자산관리공사에서 순회하면서 아마 이분이 퇴직했을 거예요. 퇴직했을 건데, 이분이 이제 하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가 기억나는 게 이겁니다. 그 가보면은 우리 수강생이 3분의 2입니다. 투자 설명회 가보면. 알겠죠? 내가 문자 보내거든. 자, 다음 주에 투자 설명회 하니까, 전부 다 가서 공부를 배워라. 이거 이제 나도 갑니다. 가는데, 이야기가 두 가지가 들은 게 기억나는 게 있겠죠. 여수의 임야를 500만원의 저가 낙찰 받아 양송이 재배한다는 목적으로 벌목 허가를 받아서 소나무를 건설업체에 판매해서 금나무가 돼서 7억을 벌었다. 500만원 임야를 샀는데, 그 소나무가 종이 많은가 봐. 저도 소나무 잘 모르는데, 그 뭐 금송이 있고, 뭐 홍송이 있고 막 있는가 봐, 소나무가요. 자, 5천만원 억대 소나무가 있다, 없다? 있죠? 들어간 것 좀 뭐 있다고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이제, 벌목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죠? 살림을 이제 나무를 바꾼다는 얘기죠. 벌목 허가 받고 다른 나무를 심고 이건 빼내겠습니다. 이래갖고 허가 받아가지고 건설 팔았는데 7억 정도 벌었다. 제가 하는 말은 아니에요. 자산관리공사 본점에 투자 설명회에서 오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지금도 이제 들어서 얘기하는 거죠. 센터장이. 자, 그 다음에 학교에 구내 매점을 임대 물건을 28개 소지한 고객이 있는데 개당 200~300만원 매달 수익이 발생하더라. 옛날에는 그렇게 되는 거, 지금도 막 될 것 같는데, 구내 매점을 학교에 자판기 있죠? 자판기를 28개를 소지한 사람이 돼요. 그래갖고 개당 한 자판기 한 200~300 버렸다 했으니까, 그럼 뭐 30개 보자. 30개 200거 뜨면 한 달에 얼마입니까? 뭐 6천만이죠. 6천만씩. 번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광업권을 낙찰받아서, 이건 좀 특이한 건데, 수십억을 챙긴 고객도 있더라 해갖고 김성열 옛날에 센터장이 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소나무 같은 것도 잘 보시고 유심히 보세요. 뭐가 있는가. 자, 그래서 여기 봅니다. 이게 뭐 무안군에, 자, 이거 돈 되는 거 한번 봅시다. 2019-05111-001 그죠? 그래서 이제 임야 해가지고 한번 보세요. 지도 와서. 자, 공매에 자, 우리 구독성 갑시다. 그냥 공매에 가서, 그죠? 매각 해가지고 여기에 뭐 그냥 번호 넣을까요?
낙찰 봅니다. 낙찰 아니고 진행이죠, 진행. 그냥 진행. 자, 전라남도에 뭐가 임야가 높다. 아이고, 묘가 있구나. 그죠? 묘가 있구나. 느끼면서 봅니다. 절반이 떨어졌네. 그죠? 이렇게 봅니다. 전라남도에 임야가 5,800평인데 삼성 세무서에서 뭐 압류가 돼가지고 절반에 떨어졌구나. 이거 이해가시죠? 절반에 떨어졌구나. 그래서 이제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합니다. 이 말이죠. 이래가지고 봅니다. 자, 돈이 될까 안 될까, 이거? 잘 모르겠죠? 그래서 유심히 이제 보시면서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일단, 여기서 전자지적도를 넣어주니까, 이게 수가 막 나오네요. 수가 나오고, 일단 외관상을 보니까요. 외관상을 보니까, 요 흰선 있죠, 흰선. 등고선. 요거 있는 거는 없다 보면 됩니다. 내가 낙차 받을 때, 등고선 정도 있는 요거는 10m 간격인데 요거는 없다 봐요. 굉장히 경사져 갖고 필름 따인다, 그거는. 그만, 세금만 나오지 별로 도움 안 돼. 재산시 하나 나오고 막 그러지. 그래서 밑에 등고선이 없는 거. 요거를 다 봐야 돼. 근데 인사해 보세요. 원장님, 여기 경매가 나오는데 살까요, 말까요? 그럼 사라고 내가 뭐 사지 말아니까. 기본적으로 안 되겠죠. 자, 근데 여기를 보면은 여기는 지금 등고선이 없어요, 아예. 그죠? 우리 이제 서해 이쪽을 보면은 거의 없어요. 거의 평평합니다. 산이 좀 우리 가파르고 있는 산이 별로 없어요. 평평하게 좀 뭐 구릉 능선 같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데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세요. 보시면은 꼭 여기 알아도 뭐 요거 내가 그냥 촬영입니다. 찾다 보니까 된 거고. 그래서 매가 이래 가지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산차량을 보면 토지 또 뭡니까? 임야 금세 이러면 되죠? 뭐 간단합니다. 그래 하니까 지금 890만 개 나왔어요. 공매에서. 그래서 비싼 거 사지 마시고 잔잔한 것 중에서 찾아보세요. 그래서 뭐가 도움이 되겠는지 이제 그거는 자꾸 보면은 좀 늡니다. 그죠? 그냥 하루아침에 덜렁 거 실력이 요 밑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뭐 경매학원에 한 3일 빼앗아서 이만큼 올라 이건 아니에요. 꾸준히 올라간다. 꾸준히 올라가요. 그래서 쭉 보시면서 뭐가 좋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죠? 쭉 보시면서 봅니다.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돈대로 자기 돈대로 다 있어요. 자.